자, 그러면 이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표본 조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랬죠. 왜? 그러니까 표본 조사를 그럼 어떻게 잘 뽑을까? 표본을. 이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표본 조사가 중요하느냐? 미국에서 36년도 아주 오래됐죠. 36년도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우리도 지금 계속 선거하면은 표본 조사하듯이 여기서 선거를 해요. 그래서 공화당의 랜던하고 루즈벨트하고 이렇게 이제 선거 후보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그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응답자가 236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는 구독자, 그러니까 이 신문 구독하는 사람, 전화기 보유하는 사람, 자동차 보유자에서 1000만 명에게 엽서를 보냈는데 응답자가 236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아까 전에 뭐 2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조사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236만 명이래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조사를 한 거죠, 사람들을. 그랬더니 여기 공화당이 57%가 나오고 루즈벨트가 43%. 이제 졌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회사가 딱 나옵니다. 많이 들어온 회사죠, 우리가? 뭐예요? 갤럽. 갤럽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조사했냐면, 야, 1,500명만 갖고 조사했어. 1,500명. 숫자가 차이도 안 나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1,500명 갖고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된다고 오히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맞았느냐? 최종 결과는 갤럽이 맞았어요. 루즈벨트가 당선이 됐어요. 사람이 뒤집어진 거죠, 이제. 왜? 236만 명 갖고 조사했는데 1,500명 조사한 숫자보다 왜 틀리지,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표본이 맞는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라고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상자가 몇 년도냐면 36년도예요. 아주 옛날이죠? 그런데 전화기, 자동차 보유하는 사람. 뭐예요? 대상 자체가 하이 클래스죠. 그죠? 하이 클래스한테만 조사한 거예요. 편하니까. 전화로 그냥 조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는 뽑았는데 실제로 그 밑에서 나오는 중하위 계층은 여기 설문 응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만 걸리게 되죠. 근데 갤럽은 뭐라고 하냐면 할당 추출을 합니다. 할당 추출.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층화표본 추출인데 인구 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조사합니다. 1000명이면 골고루 나눠서 조사하는 거예요. 지역도 강남, 강북 골고루 나눠서 하고 경상도, 전라도 골고루 나눠서 하고 이게 할당 추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적은 인원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돼요?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표본을 뽑을 때 중요한 거는 골고루 잘 뽑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표본을 잘 뽑을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통계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모집단이 아니고요. 모집단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갖고 조사하는데 거의 다 뭐 10% 미만입니다. 그죠? 일정 부분만 갖고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 표에서 본 게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빅데이터 경영학과 이 통계를 왜 배워? 또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도 또 배울 텐데 뭐 이런 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모집단을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을 뽑아서 하는 표본을 갖고 뽑아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표본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야 되죠.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게 통계 분석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가 많으면 모든 데이터를 갖고 처리할 수 있는 또 분석 기법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뒤에 올라가면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또 있어요. 물론 거기서도 일정 부분을 이제 사용하지만 이제 전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빅데이터 경영학과 하는 친구들은 기본 통계도 다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를 다 배워야 돼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건 데이터가 크다, 즉 모집단에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표본을 뽑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데이터 다 이용해서 분석하자. 이게 빅데이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빅데이터가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 나가보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다 스몰 데이터예요. 빅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됩니다. 구글,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네이버 드라이버, 여러분들 자료 계속 올려놓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올려놓잖아요. 그게 다 그 회사의 자료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자료들을 다 저장하려고 데이터를 보유하기 위해서 다 무료로 오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무료로 쓰지만 대신에 여러분들 자료를 다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림 파일,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 유튜브 동영상 파일들, 그림 파일들,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 전부 다 공개하잖아요. 회사한테 다 올려놓잖아요.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죠? 다 저기 구글 컴퓨터에 다 있죠? 그죠? 네이버 컴퓨터에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가 빅데이터지. 실제로는 회사에서 쓰는 데이터들은 빅데이터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통계예요. 그래서 모집단을 조사를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표본을 갖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도 중요한 하나의 툴로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이 기본이에요. 모든 분석은 통계학의 분석 방법으로부터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배우셔야 돼요. 자, 확률 추출은 뭐냐면 확률을 이용해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확률이 뭐냐? 확률 추출은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표본 추출 툴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단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모집단의 명단을 알고 있을 때만 확률 추출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확률 추출이에요. 자, 확률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확률, 계통, 층화, 집납,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하나씩 다 배워볼 거예요. 비확률 표본 추출은 주관적으로 뽑는 건데 편의 추출, 할당 추출, 포커스 그룹. 할당 추출은 좀 전에 우리 배웠죠? 갤럽에서 한 거. 자, 편의 추출, 포커스 그룹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근데 비확률 추출은 뭐냐? 그냥 내 마음대로 뽑으시면 돼요. 편리하게. 그런데 우리가 확률 추출이라고 부르는 거는 추출 툴이 존재해서, 즉 명단이 존재해서 모집단 전체가 뭔지를 내가 알고 있을 경우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랜덤하게 확률을 뽑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를 알아야 되죠. 통계학에서 조사할 때. 기본 단위는 뭐냐면 대상이 누구냐예요. 사람이에요? 아니면 토지예요? 아니면 가구예요? 뭐죠? 대부분은 개인 사람을 갖고 조사하죠. 근데 단위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 단위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출 툴이 있어야 된다. 모집단의 목록. 네, 결국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리스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목표 모집단이 있고요. 조사 모집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샘플로 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목표 모집단은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인데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 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뭐 전화를 하겠다. 그럼 전화기 있는 사람. 그러면 전체 집단 중에 뭐 한 5%, 10%는 전화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 모집단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은 우리가 대상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인데 그 중에서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사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같을 수도 있고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어쨌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용어입니다.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순 확률 추출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랜덤이라는 말이 나오죠. 랜덤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잘못 해석하는데 랜덤하게 뽑는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뽑는다가 아닙니다. 랜덤의 의미는 주관이 없어져야 돼요. 주관. 그래서 뽑힐 확률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추출 툴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샘플로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랜덤이라는 말과
랜덤이라는 말의 의미 해석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행운권 추첨하죠? 행운권 추첨 다 해봤죠? 여러분들 나눠주고 행운 추천합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번호를 다 나눠주죠. 행운권 번호. 그죠? 개인당 하나씩 받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40명이에요. 그럼 40명이면 여러분들이 당첨될 확률은 몇 %예요? 40명 중에 몇 개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죠. 2개 갖고 있으면 나쁜 놈. 그지? 그죠? 그건 나쁜 놈이죠. 2개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40개면 개인으로는 무조건 하나씩만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럼 확률이 40분의 1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당첨 확률은 몇 %예요? 응? 그죠? 예, 되시죠? 그건 알죠? 자, 그러면 2.5%입니다. 누구나 다 동일해요. A도 B도 C도 D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행운권 추첨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마음대로 상을 주고 싶어요. 상품을 주고 싶어요. 쭉 보다가 마음에 드네? 대답 잘했어. 상을 줍니다. 그럼 다들 뭐라 그래요? 저 나쁜 놈이라고 하겠죠, 저를? 그죠? 왜? 교수님 마음대로 줬잖아. 객관적이지 않죠? 제 주관대로 준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행운권 상품을 주는데도 그냥 내가 여러 명 중에서 내가 임의대로 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랜덤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거예요. 랜덤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확률로 뽑힐 확률에서 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제가 욕먹으니까 어떻게 돼? 행운권 번호를 다 수집해서 안 보이는 블랙박스에다 집어넣고 내가 손을 저어서 번호를 뽑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를 뽑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걸 다 배제하고 내가 임의대로 숫자를 하나 뽑는 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난수라고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이제 그렇게 내 임의가 아니고 자동으로 번호를 아무렇게나 뽑아줘요.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40명이 있으면 행운권 추첨할 때 번호를 넣어서 모르는 통에다 집어넣고 돌리면 여러분들이 뽑힐 확률은 모두 다 똑같아요. 40명이 다 동일해요. 40분의 1로. 맞죠? 이게 랜더마이제이션입니다. 다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뽑힐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2장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확률로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랜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뽑는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뽑힐 확률이 똑같이 지정을 해놓고 뽑아야 돼요. 그죠? n분의 1로 다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뽑을 때 n분의 1이야? 확률적으로 n분의 1이야? 맞아? 내가 뽑힐 확률이 n분의 1이야? 그러면 랜더마이제이션이에요. 그게 가능하면. 근데 대부분은 추출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구냐? 40명이다. 그러면 다 40분의 1씩 똑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난수표를 이용해서 샘플링 해야 되죠. 내가 보고 이름 괜찮네 뽑으면 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나 이런 걸 돌려서 무작위 숫자를 컴퓨터가 막 줍니다. 7번, 3번, 10번 막 이렇게 줘요. 컴퓨터가 스스로. 이제 그걸 랜덤하게 뽑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카드 소지자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00명을 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00만 명이 있죠. 대상이. 그 중에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뽑아줍니다. 10,000명을. 이렇게 추출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KC 대학생 1200명 중에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요. 100명만 뽑아요. 그러면 쭉 리스트, 학생처 가서 리스트 달라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고 랜덤 번호를 뽑습니다. 그럼 7번, 15번 해서 쭉 랜덤 번호가 나와요. 그러면 100번까지 딱 해서 뽑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한다거나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단순 확률 추출법인데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추출틀이 없기 때문에 그죠? 모집단의 대상 리스트가 없어서 이런 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많이 안 쓰여요. 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